당신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당신의 몸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피로 얼룩진 벽, 그리고 당신을 지켜보는 냉혹한 눈빛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DNA를 재구성하고 당신의 정신을 조작하고 당신을 무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고통은 끝이 없고 탈출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내부에서 무언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인간 이상의 힘, 통제할 수 없는 본능, 그리고 살아남으려는 절박한 의지. 그는 다른 희생자들과 함께 지옥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자유의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진짜 악몽이 시작됩니다. 누가 이 실험을 주도하는가? 왜 그들은 멈추지 않는가? 그리고 서진은 자신의 인간성을 잃지 않고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둠 속에서 진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서진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눈을 떴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입안에는 피맛이 감돌았다.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퇴근길에 누군가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였다. 그리고 날카로운 통증, 그 후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팔이 떨렸고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공포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이곳은 어디인가? 왜 여기 있는가? 누가 자신을 이곳에 데려왔는가? 방은 좁고 습했다. 콘크리트 벽면에는 이상한 얼룩들이 있었다. 어두운 갈색 얼룩들. 서진은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났다. 곰팡이와 썩은 냄새, 그리고 다른 무언가. 금속성의 날카로운 냄새. 그는 간신히 무릎을 세웠다. 목이 말랐다. 입술이 갈라져 달리져 있었다.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던 걸까? 몇 시간? 하루? 더 오래.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다. 문 너머에서. 발소리였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다가오는 발소리. 서진의 숨이 멎었다. 온몸의 근육이 경직됐다. 본능적으로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다. 발소리가 멈췄다. 문 바로 앞에서. 서진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귀에서 피가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것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였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문이 열렸다. 역광 때문에 실루엣만 보였다. 키가 큰 남자였다. 아니, 여자일 수도 있었다. 확실하지 않았다. 깨어났구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마치 꿀에 독을 섞어 놓은 것 같은.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구멍이 메말라 있었다. 그는 그저 벽에 더 바짝 붙었다. 두려워하지 마. 그 사람이 한 걸음 들어왔다. 형광등 불빛이 얼굴을 비췄다. 평범한 얼굴이었다.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네가 여기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지. 왜? 서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왜 저를 여기에? 네가 선택됐어. 그 사람이 미소 지었다. 그러나 눈은 웃지 않았다. 특별한 사람이야, 서진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슨 소리를? 곧 알게 될 거야.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주사기였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준비가 필요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서진은 벽을 따라 옆으로 움직이려 했다. 도망칠 곳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다. 저항하지 마. 그 사람의 목소리에 경고가 담겨 있었다. 더 아프게 할 필요는 없잖아. 제발.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경찰에도 신고 안 할게요. 제발. 경찰. 그 사람이 웃었다. 차갑고 텅 빈 웃음이었다. 경찰은 너를 찾지 못해. 아무도 찾지 못할 거야. 넌 이미 사라진 사람이야. 기록에서도 기억에서도. 그게 무슨... 네 아파트는 비어있어. 직장에서도 넌 이미 사직했어. 친구들에게는 해외로 떠난다고 메시지를 보냈지. 내 휴대폰으로. 그 사람이 다가왔다. 서진은 물러설 곳이 없었다. 완벽했어. 모든 것이.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것은 계획된 것이었다. 오래전부터. 누가? 왜? 자신은 평범한 회사원일 뿐인데 넌 특별해. 그 사람이 서진의 턱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내 DNA에 우리가 찾던 것이 있어. 수년간 찾아 헤맸던 것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야. 주사기가 가까워졌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너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될 거야. 바늘이 피부를 뚫었다. 서늘한 액체가 혈관 속으로 퍼졌다. 서진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이 축 늘어졌다. 의식이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그 사람의 속삭임이었다. 잘 자, 서진아. 깨어나면 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어둠이 그를 삼켰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서진은 비명과 함께 깨어났다.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조여들었고 폐가 불타는 것 같았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심장이 폭발할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손가락 끝이 저렸고 시야가 흐릿했다. 그는 다른 방에 있었다. 더 넓고 더 밝았다. 하얀 타일로 된 벽, 스테인리스 스틸 테이블들, 그리고 수많은 기계들. 병원 같았지만 병원이 아니었다. 뭔가 더 차갑고 더 비인간적인 곳이었다. 서진은 금속 침대에 묶여 있었다. 팔목과 발목에는 가죽끈이 단단히 조여져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공황이 밀려왔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가슴이 조이고 목이 막혔다. 죽는 건가? 여기서 이렇게? 진정해. 익숙한 목소리였다. 그 사람이었다. 침대 옆에 서 있었다.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다. 의사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의사의 것이 아니었다. 호흡을 조절해.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서진은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다. 천천히 억지로 숨을 들이마셨다. 폐가 팽창했다. 고통스러웠다. 내쉬었다. 다시 들이마셨다. 좋아.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몸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제게 뭘 한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진화야. 그 사람이 옆 테이블에서 파일을 들었다. 내 유전자에 특별한 서열이 있어. 시리스피알 엑사10-10이라고 부르는 거야. 인류의 0.0001%만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지. 우리는 그것을 활성화시켰어. 서진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었다. 유전자, 돌연변이.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그의 현실. 왜요? 그가 속삭였다. 왜 저를? 네가 완벽한 숙주이기 때문이야.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왔다. 손에 작은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서진의 눈을 비췄다. 눈부셨다. 서진은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신체는 거부 반응 없이 변형을 수용할 수 있어. 다른 피험자들은 글쎄, 성공하지 못했지. 다른 피험자들? 서진의 심장이 또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몇 명이나? 17. 그 사람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넌 18번째야. 그리고 유일하게 첫 단계를 통과한 사람이고 17명. 17명이 죽었다는 뜻인가? 서진의 위장이 뒤틀렸다. 구토가 올라왔다. 그는 고개를 옆으로 돌렸고 쓴 액체가 입에서 흘러나왔다. 정상적인 반응이야. 그 사람이 차갑게 말했다. 내 몸이 독소를 배출하고 있어. 곧 지나갈 거야. 이 미친. 서진이 끊어진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들은 살인자예요. 경찰은 오지 않아. 그 사람이 웃었다. 우리는 정부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 법 위에 있지. 우리가 하는 일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것이야. 희생은 필요해. 서진은 말문이 막혔다. 이 사람은 진짜로 미쳤다. 그리고 자신은 그의 소나귀에 있었다. 갑자기 몸에 경련이 일었다. 척추를 타고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근육이 수축했다. 뼈가 삐걱거렸다.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다. 날카롭고 절망적인 비명. 시작됐어. 그 사람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2단계야. 내 DNA가 재구성되고 있어.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마치 몸속의 모든 세포가 동시에 찢어지는 것 같았다. 피부가 타들어갔다. 혈관이 끓었다. 서진은 의식을 잃고 싶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죽고 싶었다. 하지만 죽음은 오지 않았다. 고통만 계속됐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몇 분일 수도 몇 시간일 수도 있었다. 서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경련이 멈췄다. 고통이 가라앉았다. 서진은 숨을 헐떡였다. 온몸이 떨렸다. 축축한 땀이 침대 위로 흘렀다. 완벽해. 그 사람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다. 내 바이탈은 안정적이야. 신경계는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있어. 근육 밀도가 증가했고 골격 구조가 강화되고 있어. 서진은 대답할 힘이 없었다. 그는 그저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너무 밝았다. 너무 선명했다. 이상했다. 전에는 흐릿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디테일이 보였다.
천장의 작은 금 하나하나까지 무언가 변했다. 그의 내부에서 느낄 수 있었다. 힘이 흘렀다. 알 수 없는 에너지가 혈관을 타고 돌았다. 느껴지지? 그 사람이 물었다. 힘이? 그건 시작일 뿐이야. 네가 완전히 각성하면 넌 초인이 될 거야. 상상도 못할 능력을 가지게 될 거야. 저는 서진의 목소리가 달랐다. 더 깊고 더 강했다. 원하지 않아요. 선택권은 없어. 그 사람이 냉정하게 말했다. 이미 시작됐어. 되돌릴 수 없어. 내 몸은 이제 새로운 버전이야. 호모사피엔스 2.0. 문이 열렸다.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여자였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박사님, 그녀가 말했다. 다음 단계 준비됐습니다. 좋아. 그 사람이 대답했다. 서진을 내려다봤다. 이제 진짜 테스트를 시작할 시간이야. 네 새로운 능력을 확인해 볼 거야. 무슨... 서진이 물었다. 하지만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다. 고통 내성, 재생 능력, 감각 증폭, 그리고 그 사람이 멈췄다.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다른 것들, 네가 상상도 못할 것들. 그들은 서진을 침대에서 풀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2명의 경비원이 그를 붙잡았다. 복도로 끌고 갔다. 복도는 길고 하였다. 양쪽에 문들이 있었다. 몇몇 문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비명, 신음, 울음. 서진의 혈액이 얼어붙었다.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피해자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은 큰 방 앞에 멈췄다. 금속문이었다. 두꺼웠다. 무거웠다. 문에는 경고 표시가 있었다. 위험, 무단 출입 금지. 문이 열렸다. 안은 어두웠다. 그들은 서진을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바닥에 넘어졌다. 문이 닫혔다. 잠겼다. 어둠 속에서 서진은 혼자가 아니었다. 뭔가가 있었다.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무겁고 거칠었다.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진의 눈이 어둠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이상했다. 평소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달랐다. 희미하게 남아 윤곽이 보였다. 방의 구조, 구석의 그림자, 그리고 움직이는 무언가. 그것은 방 반대편에 있었다. 크고 덩치가 컸다. 4발로 서 있었다. 아니, 웅크리고 있었다. 척추가 불규칙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피부는 없는 것 같았다. 근육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붉고 축축했다. 숨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쉭쉭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끄는 소리도 들렸다. 발톱, 사슬. 서진은 뒷걸음질 쳤다. 등이 금속문에 닿았다. 차갑고 단단했다. 출구는 없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제발. 그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그것이 움직였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서진을 향해 발걸음마다 바닥이 흔들렸다. 무거운 무게, 엄청난 힘. 서진의 심장이 귀에서 터질 듯 뛰었다. 혈액이 온몸을 미친 듯이 돌았다. 아드레날린이 폭발했다. 모든 본능이 비명을 질렀다. 도망쳐, 숨어, 살아남아. 하지만 어디로? 갑자기 천장에서 불빛이 켜졌다. 빨간 조명. 희미했지만 충분했다. 서진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인간이었다. 아니, 한때 인간이었던 것, 이제는 괴물이었다. 몸은 비정상적으로 컸다. 근육이 부자연스럽게 부풀어 있었다. 피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 변형된 조직이 보였다. 얼굴은 악몽이었다. 턱이 2개로 갈라져 있었고 눈은 4개였다. 모두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런 게...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박사였다. 이것은 피험자 치료야. 3개월 전 변형을 시작했어. 불행히도 그의 DNA는 변화를 완전히 통합하지 못했어. 결과는 네가 보는 그대로지. 괴물이 고개를 들었다. 입에서 침이 흘렀다. 끈적하고 검은 침. 바닥에 떨어져 지글거리는 소리를 냈다. 산성이었다. 내 임무는 간단해, 서진. 박사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살아남는 거야, 10분만. 그러면 우리는 네 재생 능력과 전투 본능을 측정할 수 있어. 미쳤어. 서진이 소리쳤다. 이건 살인이에요. 아니, 박사가 대답했다. 진화야. 약한 자는 죽고 강한 자는 살아남는 거지. 자연의 법칙이야. 괴물이 으르렁거렸다. 낮고 진동하는 소리. 원시적인 분노의 소리. 그리고 돌진했다. 서진은 옆으로 몸을 날렸다. 본능적으로.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괴물의 발톱이 그가 있던 자리를 핥히고 지나갔다. 금속 벽에 긴 자국이 새겨졌다. 서진은 바닥을 굴렀다.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움직였다. 전에는 불가능했을 움직임이었다. 몸이 달랐다. 더 빠르고 더 반응이 빨랐다. 괴물이 다시 돌아섰다.
네 개의 눈이 서진을 찾았다. 초점을 맞췄다. 입이 벌어졌다. 안에는 여러 줄의 이빨이 있었다. 상어처럼. 젠장. 서진이 중얼거렸다. 괴물이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더 빨랐다. 서진은 또 피했다.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었다. 발톱이 그의 팔을 스쳤다. 옷이 찢어졌다. 피부가 갈라졌다. 피가 흘렀다. 고통이 터졌다. 날카롭고 뜨거웠다. 서진은 비명을 삼켰다. 상처를 받다. 깊었다. 뼈가 보일 정도로.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상처가 움직였다. 피부 가장자리가 꿈틀거렸다. 살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1분도 안 돼서 상처가 절반으로 줄었다. 뭐야? 서진이 속삭였다. 경악과 혐오가 섞인 목소리로. 보이지? 스피커에서 박사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재생이야. 내 세포가 손상을 즉시 복구하고 있어. 놀랍지 않아? 서진은 대답할 시간이 없었다. 괴물이 또 공격했다. 이번에는 앞발로 내리쳤다. 서진은 굴렀다. 괴물의 발이 바닥에 충돌했다. 콘크리트가 금이 갔다. 서진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배가 탔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10분? 불가능했다. 그때 뭔가가 변했다. 서진의 내부에서. 분노가 치솟았다. 갑작스럽고 강렬했다. 이것은 그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더 원시적이고 더 야생적인. 시야가 번쩍였다. 세상이 더 선명해졌다. 색깔이 더 밝아졌다. 소리가 증폭됐다. 괴물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다. 불규칙하고 빨랐다. 냄새도 맡을 수 있었다. 괴물의 썩은 살 냄새, 피와 화학 물질의 냄새, 그리고 공포, 공포의 냄새. 기다려. 공포? 서진은 괴물을 똑바로 봤다. 네 개의 눈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 안에서 무언가를 봤다. 분노만이 아니었다. 고통도 있었다. 그리고 두려움. 이 괴물은 그를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통증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당신도, 서진이 말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피해자구나. 괴물이 멈췄다. 고개를 기울였다. 혼란스러운 것 같았다. 그들이 당신에게도 이런 짓을 했어. 서진이 계속했다. 당신의 의지에 반해서. 괴물이 낮게 울었다. 이번에는 으르렁거림이 아니었다. 울음이었다. 인간의 울음. 이봐! 스피커에서 박사가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싸워! 서진은 무시했다. 그는 천천히 괴물에게 다가갔다. 손을 들었다. 비무장. 위협하지 않음. 나도 알아. 그가 말했다. 고통을, 두려움을.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필요 없어. 괴물이 떨었다. 거대한 몸 전체가.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다. 눈물? 피? 둘 다? 갑자기 방에 가스가 분사됐다. 천장의 통풍구에서. 노란색 연기. 독가스. 서진의 눈이 따가웠다. 목이 조였다. 기침이 나왔다. 괴물도 괴로워했다. 바닥에 쓰러졌다. 경련했다. 실망이야, 서진. 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하지만 유용한 데이터를 얻었어. 네 공감 능력이 증폭됐어. 흥미로워. 다음 단계에서 그것을 제거해야겠어. 서진은 무릎을 꿇었다. 의식이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괴물이었다. 그것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네 개의 눈에서. 그 눈에는 감사함이 있었다. 누군가 이해해줘서. 누군가 자신을 괴물이 아닌 인간으로 봐줘서. 어둠이 서진을 삼켰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는 맹세했다. 여기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지옥을 끝낼 것이다. 서진은 차가운 바닥에서 깨어났다. 또다시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입안은 금속 맛이 가득했다. 피와 화학 물질의 맛.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다. 눈꺼풀이 납처럼 무거웠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는 눈을 떴다. 익숙한 천장이었다. 자신의 독방, 아니 감옥. 그것이 진짜 이름이었다.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근육이 저항했다. 모든 움직임마다 날카로운 고통이 쏘았다. 하지만 전보다는 나았다. 재생 능력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벽에 기대어 앉았다. 숨을 고르려 애썼다. 배가 여전히 가스의 잔여물로 타는 것 같았다. 기침이 나왔다.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다. 방 구석에 물과 빵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그를 살려두고 싶어 했다. 아직은 더 많은 실험을 위해, 더 많은 고문을 위해. 서진은 물에 손을 뻗었다. 손이 떨렸다. 플라스틱 컵을 집어 들었다. 물을 마셨다. 미지근했지만 목구멍의 화상을 진정시켰다. 빵도 먹었다. 푸석했고 맛이 없었지만 위장이 고마워했다. 그가 먹는 동안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괴물, 피험자 치료, 그 눈에 담긴 고통, 그리고 박사의 마지막 말.
내 공감 능력을 제거해야겠어. 서진의 손이 멈췄다. 빵이 목에 걸렸다. 공감 능력을 제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를 감정 없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건가? 괴물로? 아니, 그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인간성을 잃는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나쁘다. 그는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지탱했다. 방을 둘러봤다. 출구는 하나뿐이었다. 철문. 두껍고 튼튼했다. 밖에서 잠겨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다른 것을 알아챘다. 문틀 근처의 벽에 작은 금이 있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을 작은 균열. 하지만 이제 그의 향상된 시력으로는 명확했다. 구조적 약점. 아마도. 그는 손으로 벽을 눌러봤다. 조금 움직였다. 아주 조금. 하지만 움직였다.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작지만 진짜였다. 갑자기 복대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여러 명의. 그리고 목소리들. 낮게 말하고 있었지만 서진의 귀에는 명확했다. 피험자 18은 어때? 안정적입니다. 재생률이 예상보다 300% 높습니다. 감각도 증폭됐고요. 감정적 반응은 너무 강합니다. 치료와의 상호작용에서 공감을 보였습니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사에서 편도체 억제제를 추가해. 감정을 무디게 해야 해. 알겠습니다, 박사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서진의 문 앞에서 멈췄다. 그는 빠르게 벽에서 물러나 바닥에 앉았다. 약해 보이려고 애썼다. 위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문이 열렸다. 박사가 들어왔다. 뒤에는 2명의 경비원이 따랐다. 그들은 전기봉을 들고 있었다. 경계하고 있었다. 일어나. 박사가 명령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여전히 약한 척했다. 비틀거렸다. 박사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서진. 박사가 말했다. 네오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거야. 정신적 조절 단계지. 무슨? 서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정말로 목이 아팠다. 내 뇌를 재프로그래밍 할 거야. 불필요한 감정들을 제거하고 공포, 슬픔, 동정심 그런 약점들을 말이야. 너를 완벽한 전사로 만들 거야. 저는 전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박사가 웃었다. 네가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넌 이미 우리 것이야. 네 몸도 내 정신도. 서진은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끌어올랐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나와. 박사가 명령했다. 경비원들이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서진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서진은 움직였다. 예상보다 빠르게. 그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오른손이 번개처럼 튀어나갔다. 첫 번째 경비원의 목을 쳤다. 정확히 경동맥 위치에. 경비원이 쓰러졌다. 두 번째 경비원이 전기봉을 휘둘렀다. 서진은 피했다. 봉을 잡았다. 비틀었다. 경비원의 손목에서 딸깍 소리가 났다. 부러진 소리. 경비원이 비명을 질렀다. 서진은 봉을 빼앗았다. 경비원의 복부에 꽂았다. 전기가 흘렀다. 경비원의 몸이 경련했다. 쓰러졌다. 모든 것이 3초도 안 돼서 일어났다. 박사는 문 쪽으로 후퇴했다. 눈에 공포가 가득했다. 어떻게 네가 너무 약해야 하는데. 연기했어요. 서진이 말했다. 목소리가 달랐다. 더 강했다. 더 위협적이었다. 당신들이 원하는 걸 배웠거든요. 약점을 숨기는 법을요. 박사가 복도로 뛰어나가려 했다. 서진이 더 빨랐다. 그는 박사의 가운을 잡았다. 뒤로 잡아당겼다. 박사가 바닥에 쓰러졌다. 서진은 박사 위에 무릎을 꿇었다. 전기봉을 박사의 목에 댔다. 움직이면 죽어요. 박사는 얼어붙었다. 숨이 거칠었다. 넌 이곳을 나갈 수 없어. 경비가 수십 명이야. 모두 무장하고 있어. 넌 죽을 거야. 그럴지도 모르죠. 서진이 인정했다. 하지만 당신은 확실히 나보다 먼저 죽을 거예요. 박사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열쇠. 서진이 요구했다. 이곳의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 키. 어디 있어요? 난. 서진은 정의봉을 살짝 눌렀다. 약한 전기가 흘렀다. 박사가 비명을 질렀다. 다시 물을게요. 열쇠는 어디 있죠? 주머니. 박사가 외쳤다. 오른쪽 주머니. 서진은 박사의 주머니를 뒤졌다. 카드키를 찾았다. 검은색 플라스틱에 마그네틱 띠가 있었다. 무게감이 있었다. 이게 전부예요? 서진이 물었다. 그래, 그게 마스터 키야. 모든 구역에 접근할 수 있어. 서진은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전기봉으로 박사를 기절시켰다. 박사의 몸이 축 늘어졌다. 서진은 일어섰다. 복도를 봤다. 길고 하였다. 양쪽에 문들이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을까?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그는 결정을 내렸다.
혼자 도망칠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도 데려가야 했다. 첫 번째 문으로 갔다. 카드키를 댔다. 삐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됐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여자가 있었다. 젊었다. 아마도 20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나와요. 서진이 말했다. 손을 내밀었다. 나가는 거예요. 함께. 여자가 그를 봤다. 눈에는 의심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들의 손이 닿았다. 그리고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경보음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날카롭고 관통하는 소리. 빨간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벽의 스피커에서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보안 위반 3구역. 모든 인원 비상 대응. 피험자 18번 탈주. 서진의 심장이 폭발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었다. 곧 경비들이 몰려올 것이다. 무장하고 준비된 채로 빨리. 그가 여자의 손을 잡아당겼다. 여자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가 약했다.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던 걸까? 며칠? 몇 주? 서진은 그녀를 부축했다. 걸을 수 있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갈 수 있어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단호했다. 서진은 복도를 따라 달렸다. 여자를 끌고 다른 문들을 지나쳤다. 각 문마다 카드키를 댔다. 문이 열릴 때마다 다른 얼굴이 나타났다. 남자, 여자, 젊은이, 나이 든 사람 모두 상처받고 겁에 질려 있었다. 나와요. 서진이 외쳤다. 모두 나와요. 도망쳐야 해요. 일부는 즉시 따랐다. 다른 이들은 주저했다. 너무 오래 갇혀 있어서 자유를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서진이 다시 소리쳤다. 그 말에 나머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총 6명, 6명의 피해자들. 모두 박사의 실험 대상이었던.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군화 소리. 많은 사람들. 최소 10명 이상. 이쪽으로! 서진이 반대 방향을 가리켰다. 비상구 표시가 있었다. 녹색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들은 달렸다. 어떤 이들은 절뚝거렸다. 다른 이들은 서로를 부축했다. 서진이 선두에 섰다. 전기봉을 꽉 쥐고 비상구 문에 도착했다. 서진이 카드키를 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접근 거부. 안 돼. 서진이 중얼거렸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손 들어. 서진은 돌아봤다. 5명의 경비원이 복도 끝에 서 있었다. 모두 총을 들고 있었다. 진짜 총. 치명적인. 손 들고 무릎 꿇어. 선두의 경비원이 소리쳤다. 지금 당장. 서진의 뒤에서 사람들이 겁에 질려 웅크렸다. 젊은 남자가 울기 시작했다. 안 돼. 다시는 안 돼. 서진의 손이 떨렸다. 전기봉이 총보다 약했다. 훨씬 약했다. 그들은 이길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다. 뒤로 물러서요. 서진이 다른 사람들에게 낮게 말했다. 내 뒤에 서요. 뭐 하는 거야? 처음 구한 여자가 속삭였다. 총이잖아. 우리 죽을 거야. 안 죽어요. 서진이 말했다. 확신이 없었지만 그렇게 말했다. 내가 뭔가 해볼게요. 마지막 경고다. 경비원이 외쳤다. 무릎 꿇어. 아니면 쏜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몸의 변화를 느꼈다. 강화된 근육, 빨라진 반사신경, 증폭된 감각. 그는 이것을 이용해야 했다. 쏴! 경비대장이 명령했다. 총성이 터졌다. 귀를 찢는 소리. 서진은 움직였다.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던졌다. 총알이 그가 있던 자리를 지나갔다. 벽에 박혔다. 서진은 바닥을 굴렀다. 일어섰다. 달렸다. 경비원들을 향해. 미친 짓이었다. 자살 행위였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더 많은 총성. 서진은 지그재그로 달렸다. 예측 불가능하게. 총알이 그를 스쳤다. 어깨를, 허벅지를. 고통이 터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5m, 3m, 1m. 첫 번째 경비원에게 도달했다. 전기봉을 휘둘렀다. 경비원의 총을 쳤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서진은 봉을 경비원의 복부에 꽂았다. 전기가 흘렀다. 경비원이 쓰러졌다. 두 번째 경비원이 총을 겨눴다. 너무 가까웠다. 피할 수 없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고통은 없었다. 서진은 눈을 떴다. 경비원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누가 쏜 건가? 뒤를 돌아봤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피험자 중 한 명. 그의 손에는 떨어진 총이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내가 죽였어. 남자가 속삭였다. 사람을 죽였어. 당신이 절 구했어요. 서진이 말했다. 나머지 경비원들이 재정비했다.
다시 총을 겨눴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저했다. 공포가 그들의 눈에 보였다. 물러서. 서진이 소리쳤다. 떨어진 총을 집어들었다. 경비원들을 겨눴다. 물러서지 않으면 쏠 거예요. 경비원들이 뒤로 물러섰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총 버려요. 다. 서진이 명령했다. 그들은 따랐다. 총들이 바닥에 덜컹거리며 떨어졌다. 이제 가요. 뛰어요. 우리 쫓아오면 죽을 거예요. 경비원들은 도망쳤다. 복도를 따라. 서진은 다른 피험자들에게 돌아갔다. 이 문은 안 돼요. 그가 말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해요. 환기구! 한 여자가 말했다. 천장을 가리켰다. 거기로 갈 수 있어요. 서진은 천장을 봤다. 환기구 덮개가 있었다. 작았지만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만했다. 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제가 할게요. 저 원래 등반가예요. 서진과 다른 남자가 그를 들어 올렸다. 그는 환기구 덮개를 열었다.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올라와요. 그가 아래로 소리쳤다. 손을 내밀었다. 한 명씩 올라갔다.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해냈다. 서진이 마지막이었다. 그는 점프했다. 환기구 가장자리를 잡았다. 끌어올렸다. 환기구 안은 좁고 어두웠다. 금속 표면이 차갑고 미끄러웠다. 하지만 자유로 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기어갔다. 무릎과 팔꿈치로 천천히 고통스럽게.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다. 더 많은 발소리, 더 많은 목소리. 전체 시설이 동원되고 있었다. 계속 가요. 서진이 속삭였다. 멈추지 마요. 분이 시간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마침내 빛이 보였다. 앞쪽에 또 다른 환기구 덮개. 선두의 남자가 그것을 열었다. 밖을 내다봤다. 복도예요. 아무도 없어요. 나가요. 서진이 말했다. 한 명씩 밖으로 나갔다. 다른 복도였다. 더 깨끗하고 더 밝았다. 사무실 구역처럼 보였다. 벽에 표지판이 있었다. 출구 100m 희망이 타올랐다. 진짜 강렬한 희망. 거의 다 왔어요. 서진이 말했다. 조금만 더. 그들은 표지판을 따라갔다. 구석을 돌았다. 그리고 멈췄다. 출구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혼자.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였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있었다. 위험한 무언가. 그녀가 미소 지었다. 안녕 서진. 나를 기억해? 서진은 그녀를 봤다. 기억을 뒤졌다. 그리고 기억났다. 그녀는 박사와 함께 있던 여자였다. 태블릿을 들고 있던. 당신은 책임자야. 그녀가 말했다. 이 시설에. 그리고 내 최악의 악몽.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서 있을 뿐이었다. 출구를 막고.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압박감이 느껴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서진의 목을 조이는 것 같았다. 물러서요. 서진이 말했다. 총을 들어 올렸다. 손이 떨렸다. 그는 사람을 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여자가 웃었다. 차갑고 즐기는 듯한 웃음. 총? 정말? 넌 반가쇠조차 당길 수 없을 거야, 서진. 난 네 심리 프로파일을 읽었어. 넌 선량한 사람이야. 너무 선량해서 오히려 약하지. 시험해보고 싶으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흥미롭네. 여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는 거야. 그게 인간성이라는 거지. 아름답고도 병적인. 서진의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쏴요. 빨리요. 그녀가 뭘 하기 전에. 하지만 서진은 쏠 수 없었다. 손가락이 반가쇠에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여자는 비무장이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와. 여자가 말했다. 내가 맞았지? 넌 쏠 수 없어. 그게 네 약점이야. 공감, 양심, 도덕성. 우리가 제거하려던 것들이지. 그게 약점이 아니에요. 서진이 말했다. 그게 저를 당신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제이크. 그래? 여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럼 보자. 선택을 해봐. 그녀가 손을 들었다. 손가락을 튕겼다. 갑자기 양쪽 벽에서 문이 열렸다. 경비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총은 없었다. 대신 그들 뒤에 사람들이 있었다. 민간인들,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각자 경비원에게 붙잡혀 있었다. 목에는 나이프가 대어져 있었다. 아니, 서진의 뒤에서 누군가 신음했다. 이들은 시설의 직원 가족들이야. 여자가 설명했다. 무고한 사람들이지. 아무 죄도 없어. 하지만 넌 선택해야 해, 서진. 너와 네 동료들의 자유? 아니면 이들의 목숨? 서진의 머리가 백지가 됐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이것은 불가능한 선택이었다. 쏘면 이들이 죽어. 여자가 계속했다. 날 공격하려 하면 이들이 죽어. 도망치려 하면 이들이 죽어. 넌 꼼짝없이 갇혔어.
이건 치다미니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아니, 여자가 고개를 저었다. 이건 현실이야. 선택의 무게, 책임의 무게. 넌 영웅이 되고 싶어? 그럼 영웅의 대가를 치러야지. 아이 하나가 울기 시작했다. 5살쯤 돼 보였다. 경비원의 팔에 안겨 있었다. 나이프가 작은 목에 바짝 붙어 있었다. 제발. 아이타 사이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외쳤다. 제 아들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 제발. 서진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알겠어요? 당신이 이겼어요. 그들을 보내주세요. 저희를 가두세요. 뭘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들은 보내주세요. 여자가 미소 지었다. 승리의 미소였다. 현명한 선택이야. 역시 내 분석이 맞았어. 서진의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안 돼.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가치가 없어요. 서진이 말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만큼의 가치는 없어요. 감동적이네. 여자가 조롱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난 거짓말을 했어.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이들은 석방되지 않아. 여자가 냉정하게 말했다. 너희도 마찬가지고 모두 돌아갈 거야. 그리고 모두 실험을 계속할 거야. 넌 정말 내가 거래를 지킬 거라 믿었어? 분노가 서진의 내부에서 폭발했다. 순수하고 원초적인 분노. 그의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혈관에서 무언가 끌어올랐다.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 당신, 그의 목소리가 변했다. 더 깊고 더 동물적이었다. 당신은 여자의 미소가 사라졌다. 뭐야? 내 눈이, 서진의 눈이 변하고 있었다. 홍채가 황금빛으로 빛났다. 피부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근육이 팽창했다. 뼈가 재조정됐다. 이건 여자가 뒤로 물러섰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그녀의 얼굴에 나타났다. 불가능해. 각성이 이렇게 빨리 일어날 수 없어. 당신이 틀렸어요. 서진이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두 개의 목소리가 겹쳐져 있었다. 인간의 것과 다른 무언가. 제 안에는 당신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는 일어섰다. 몸에서 에너지가 방출됐다. 보이지 않는 파동. 그것이 방을 가득 채웠다. 경비원들이 비틀거렸다. 나이프를 떨어뜨렸다. 인질들이 자유로워졌다. 뛰어요. 서진이 민간인들에게 소리쳤다. 지금 모두. 그들은 도망쳤다. 아이를 안고 서로를 끌고 문을 향해, 자유를 향해. 여자가 뭔가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작은 리모컨이었다. 넌 실수했어, 서진. 이 건물 전체에 폭탄이 설치돼 있어. 이 버튼을 누르면 모두 죽어. 너도, 내 친구들도, 도망치는 저들도. 서진이 멈췄다. 에너지가 수그러들었다. 당신 정말로 그럴 건가요? 날 시험하고 싶어? 여자가 버튼에 손가락을 댔다. 안 돼. 서진 뒤에 한 여자가 외쳤다. 그냥 따라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요. 하지만 서진은 여자의 눈을 봤다. 자세히. 그의 향상된 감각으로. 그리고 무언가를 알아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주 조금.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다. 호흡이 불규칙했다. 그녀는 거짓말하고 있었다. 폭탄은 없었다. 아니면 있어도 사용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도 여기 있으니까. 당신은 죽고 싶지 않아요. 서진이 말했다. 그게 보여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다. 모두 가요. 서진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소리쳤다. 출구로. 빨리. 그의 동료들이 달렸다. 민간인들을 따라 문을 향해. 서진과 여자만 남았다. 둘이서 대치하고 있었다. 넌 후회할 거야. 여자가 말했다. 우리는 널 다시 찾을 거야. 어디를 가든 언제까지든. 넌 우리의 재산이야. 영원히. 아니에요. 서진이 말했다. 저는 자유예요. 그리고 당신들을 멈출 거예요. 그는 돌아서서 달렸다. 출구를 향해. 빛을 향해. 뒤에서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 도망쳐봐. 끝까지 쫓아갈 거야. 넌 절대 안전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 달렸다. 문을 통과했다. 바깥으로.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다. 햇빛이 피부를 따뜻하게 했다. 하늘이 보였다. 푸르고 무한했다. 자유였다. 하지만 서진은 알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됐다. 서진은 달렸다. 다리가 자동으로 움직였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본능이 그를 이끌었다. 살아남아야 한다. 계속 움직여야 한다. 멈추면 죽는다. 시설은 숲 한가운데 있었다. 나무들이 빽빽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그리고 검은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시설에서.
그들이 추격을 시작했다. 개 짖는 소리도 들렸다. 추적견들, 훈련된, 치명적인. 서진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공포가 아드레날린과 섞였다. 그는 더 빨리 달렸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다. 뿌리가 발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았다. 균형이 완벽했다. 몸이 지형에 자동으로 적응했다. 다른 탈출자들은 어디에 있을까? 흩어졌을까? 함께 있을까? 서진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문을 나서자마자 각자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 생존 본능. 함께 있으면 더 쉽게 잡힌다. 서진은 계속 북쪽으로 달렸다. 이유는 몰랐다. 단지 그쪽이 옳다고 느껴졌다. 향상된 감각이 그를 인도하는 것 같았다. 20분쯤 달렸을까. 배가 불타고 다리가 아팠다. 재생 능력에도 불구하고 피로는 축적됐다. 그는 큰 나무 뒤에 멈춰 섰다. 숨을 고르려 애썼다. 조용히. 소리를 내면 안 됐다. 귀를 기울였다. 숲의 소리들. 바람이 나무 잎을 흔드는 소리. 새들의 마지막 지저김. 그리고 다른 것들. 헬리콥터 소리. 멀리서. 하지만 가까워지고 있었다. 젠장. 서진이 속삭였다. 헬리콥터에는 열 감지 장비가 있을 것이다. 숨을 곳이 없었다. 갑자기 근처에서 나무까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서진은 얼어붙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 덤불에서 나타났다. 여자였다. 시설에서 함께 탈출한 사람 중 하나. 옷이 찢어져 있었다.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다. 당신?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여기 있었어요? 쉿! 서진이 손가락을 입술에 댔다. 조용히 해요. 그들이 가까이 있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 옆에 웅크렸다.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 다른 사람들은? 서진이 속삭였다. 모르겠어요. 여자가 대답했다. 다들 흩어졌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헬리콥터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이제 나무 꼭대기 위였다. 서치라이트가 숲을 훑었다. 밝고 무자비했다. 그림자를 없앴다. 모든 것을 드러냈다. 움직여요. 서진이 말했다. 지금? 빨리. 그들은 나무에서 나무로 뛰었다. 서치라이트를 피하며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았다. 빛이 그들을 스쳤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직격했다. 발견!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시명, 북쪽 섹터. 모든 유닛 집결하라. 안 돼! 여자가 외쳤다. 계속 뛰어요! 서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끌었다. 뒤에서 목소리들이 들렸다. 사람들이 오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 발소리가 땅을 흔들었다. 개들의 짖음이 더 가까워졌다. 흥분하고 피에 굶주린 앞에 가을이 나타났다. 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춥고 검었다. 들어가요. 서진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숨이 막혔다. 근육이 경직됐다. 하지만 서진은 헤엄쳤다. 여자를 끌며 반대편 강둑을 향해. 뒤에서 개들이 물가에 도착했다. 짖었다. 혼란스러워했다. 물이 냄새를 씻어냈다. 추적이 중단됐다. 잠시나마 서진과 여자는 반대편에 도착했다. 기어 올라갔다. 젖고 떨고 지쳐 있었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계속 가요. 서진이 말했다. 이가 딱딱 부딪혔다. 멈출 수 없어요. 그들은 다시 달렸다. 더 느리게. 다리가 무거웠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다. 천이 떨어지고 있었다. 저천증의 위험. 얼마나 더 갔을까? 10분, 20분.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모든 것이 흐릿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했다. 여자가 넘어졌다. 바닥에. 일어나지 못했다. 일어나요. 서진이 말했다. 일어나야 해요. 못하겠어요. 그녀가 울먹였다. 더 이상? 안 돼요. 서진은 그녀를 들어 올렸다. 등에 업었다. 무거웠다. 엄청나게. 하지만 버텼다. 강화된 근육이 도왔다. 계속 걸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절대 멈추지 않았다. 그때 빛이 보였다. 앞쪽에. 인공빛, 건물, 마을. 희망이 다시 타올랐다. 서진은 그쪽으로 향했다. 비틀거리며. 떨어질 것 같았지만 계속 나아갔다. 가까워지자 보였다. 작은 오두막이었다. 낡고 오래됐다. 하지만 안에 불빛이 있었다. 누군가 살고 있었다. 서진은 문으로 갔다. 두드렸다. 약하게. 힘이 거의 없었다. 문이 열렸다. 늙은 남자가 나타났다. 백발의 주름진 얼굴. 그는 서진과 여자를 봤다. 눈이 커졌다. 도와주세요. 서진이 속삭였다. 제발. 그리고 쓰러졌다. 의식이 사라졌다. 깨어났을 때
따뜻했다. 담요가 덮여 있었다. 벽난로에서 불이 타고 있었다. 나무 냄새가 났다. 안전한 냄새. 여자는 옆에 누워 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규칙적으로 살아 있었다. 늙은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서진이 깨어난 것을 알아챘다. 깨어났구먼.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다. 안심해요. 여긴 안전해요. 당신은 서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이름은 중요치 않아요. 남자가 말했다. 난 그저 이 숲에 사는 노인일 뿐이요. 하지만 당신들이 도망자란 건 알겠더군요. 그들이 서진이 일어나려 했다. 그들이 올 거예요. 오지 않아요. 남자가 그를 진정시켰다. 이 오두막은 지도에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수십 년 동안 숨어 살았거든요. 왜요? 남자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내게도 당신 같은 과거가 있었소. 오래전에. 다른 시설, 다른 실험. 하지만 같은 악마들이지. 서진의 심장이 뛰었다. 당신도 피험자였어요? 한때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탈출했어요. 그리고 여기 숨었지. 그들은 날 찾지 못했어요. 포기했거든요, 결국엔.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어요. 35년. 서진은 말문이 막혔다. 35년. 숨어서. 자유롭지 않은 자유. 당신도 그럴 거요. 남자가 말했다. 평생 도망쳐야 할 거요.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당신은 너무 귀중하니까. 아니에요. 서진이 말했다. 서진이, 저는 도망만 치지 않을 거예요. 싸울 거예요. 그들을 멈출 거예요. 남자가 슬프게 웃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지. 처음에는. 하지만 현실은 다르지. 그들은 너무 강해요. 너무 많고 너무 깊숙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서진의 눈에 결의가 타올랐다. 안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거예요. 밖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다시 들렸다. 멀리. 하지만 여전히 찾고 있었다. 끝없이. 서진은 창문을 봤다. 어둠을 봤다. 그리고 그 어둠 너머의 미래를 봤다. 전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는 준비됐다. 사흘이 지났다. 서진과 여자는 오두막에 머물렀다. 몸을 회복했다. 상처가 아물었다. 힘이 돌아왔다. 늙은 남자는 친절했다.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무엇보다 안전을 줬다. 여자의 이름은 민지였다. 27세. 원래 간호사였다. 6개월 전 납치됐다. 밤늦게 집으로 가던 중. 기억나는 건 뒤에서 차가 다가온 것뿐이었다. 그 다음은 지옥. 처음엔 저항했어요. 민지가 말했다. 그들은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밤이었다. 밖은 어두웠다. 소리를 질렀어요. 싸웠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너무 많았어요. 너무 강했어요. 서진은 듣고 있었다. 그녀의 고통을, 그녀의 두려움을. 자신의 것과 너무나 비슷했다. 그들은 제게 주사를 놨어요. 민지가 계속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많이, 매일 제 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피부가 이상해졌어요. 때로는 딱딱해지고, 때로는 투명해졌어요. 통제할 수 없었어요. 서진은 그녀의 팔을 봤다. 희미한 빛 아래에서도 보였다. 피부의 질감이 달랐다. 미묘하게. 하지만 확실히. 저도 비슷해요. 서진이 말했다. 제 몸도 더 이상 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강하고, 너무 빠르고, 너무 다르고, 두려워요. 민지가 물었다. 네. 서진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힘이 필요해요. 그들과 싸우려면. 늙은 남자가 부엌에서 돌아왔다. 차를 들고 있었다. 따뜻한 증기가 올라왔다. 허브 냄새. 마셔요. 그가 두 사람에게 잔을 건넸다. 진정에 도움이 될 거요. 서진은 차를 마셨다. 쓰지만 편안했다. 근육에 긴장이 풀렸다. 마음도 조금 가라앉았다. 내일 떠나야 해요. 서진이 말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거예요. 알고 있소?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해뒀어요. 옷, 음식, 돈, 그리고 이것. 그는 낡은 가방을 꺼냈다.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었다. 지도, 나침반, 손전등, 그리고 권총? 이건 서진이 주저했다. 자기 방어용이요. 남자가 설명했다. 난 희망하지 않지만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서진은 권총을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차가웠다. 손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이제 그의 세계에서 필요한 것. 어디로 갈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서울. 서진이 대답했다. 사람들이 많은 곳, 숨기 쉬운 곳,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곳. 답? 이 모든 게 뭔지 서진이 설명했다. 왜 우리를, 누가 뒤에 있는지,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위험해요. 민지가 말했다. 서울에는 그들의 눈이 많을 거예요. 카메라, 요원들, 정보원들. 알아요. 서진이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어요. 여기 숨어만 있을 순 없어요. 평생을. 민지는 침묵했다.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말했다. 저도 갈래요. 뭐라고요? 같이 갈래요. 민지가 반복했다. 눈에 결의가 있었다. 혼자보단 둘이 나아요. 그리고 전 간호사예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서진은 그녀를 봤다. 정말로 봤다. 그녀는 약해 보였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눈에는 강함이 있었다. 부서지지 않은 무언가. 위험할 거예요. 서진이 경고했다. 이미 위험해요. 민지가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진짜인 미소. 적어도 함께라면 덜 외로울 거예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함께 가요. 늙은 남자가 그들을 봤다. 눈에 자부심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용감하구먼. 하지만 기억하시오. 용기만으론 부족해요. 지혜도 필요하지. 그리고 행운도. 조언 있으세요? 서진이 물었다. 믿지 마시오. 남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아무도. 그들은 어디에나 있어. 정부에도, 경찰에도, 병원에도, 모든 곳에 당신을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의심하시오. 그럼 어떻게 본능을 믿으시오. 남자가 서진의 가슴을 가리켰다. 당신의 변형된 감각을. 그것이 당신을 구할 거요. 논리보다 더. 서진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본능, 감각, 인간 이상의 무언가. 밤이 깊어갔다. 그들은 마지막 밤을 오두막에서 보냈다. 내일이면 떠날 것이다. 위험 속으로, 미지의 세계로. 서진은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봤다.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두려움, 결의, 분노, 희망. 모든 것이 뒤섞였다.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수없이 많은 별들. 각자의 빛으로. 그는 생각했다. 저 별들처럼 자신도 어둠 속에서 빛날 수 있을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새벽이 왔다. 천천히, 조용히. 하늘이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그리고 주황색으로 변했다. 새로운 날이었다. 새로운 시작. 서진과 민지는 짐을 챙겼다. 많지 않았다. 필요한 것만. 가벼워야 했다. 빨라야 했다. 늙은 남자가 문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다. 손을 내밀었다. 서진이 잡았다. 악수는 따뜻했다. 단단했다. 행운을 빌겠소. 남자가 말했다. 그리고 미안하오. 왜요? 서진이 물었다. 당신을 이 싸움에 내보내서.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난 비겁했소. 35년 동안. 당신은 용감하군요. 내가 되지 못한 것을. 아니에요. 서진이 말했다.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그것도 용기예요. 다른 종류의. 남자가 미소 지었다. 감사의 미소. 서진과 민지는 숲으로 들어갔다. 나무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었다. 아름다웠다.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이 평화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곧 폭풍이 올 것이라는 것을. 몇 시간을 걸었다.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서진의 감각이 경계했다. 모든 소리, 모든 움직임을 감지했다. 마침내 도로가 보였다. 포장된 검은 아스팔트. 문명의 흔적. 서진은 멈췄다. 준비됐어요? 그가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은요?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해야죠. 그들은 도로로 나갔다. 햇빛 아래로. 차 한 대가 지나갔다. 그리고 또 한 대. 정상적인 세계. 하지만 서진에게는 더 이상 정상적이지 않았다. 멀리서 시내버스가 다가왔다. 서진이 손을 들었다. 버스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어디까지? 기사가 물었다. 서울. 서진이 대답했다. 끝까지요. 그들은 버스에 올랐다. 뒷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다. 서진은 자신의 반사된 모습을 창문에서 봤다. 낯설었다. 같은 얼굴이지만 다른 사람, 변형된 사람, 강해진 사람, 하지만 여전히 인간인 사람. 그리고 그는 맹세했다. 이 인간성을 잃지 않겠다고. 그들이 원하는 괴물이 되지 않겠다고. 서울로 가는 길은 멀었다. 하지만 서진은 준비됐다. 전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맞서 싸울 것이다. 끝까지. 서진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직 멀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서진의 자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무기가 되는 것을 받아들였을까요?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 했을까요? 아니면 혼자서라도 살아남으려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은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서진은 괴물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공감을 잃지 않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은 변형된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서지지 않는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가 드러납니다. 서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친구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